한 주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K리그 최고의 경기들을 정확하고 독한 분석으로 풀어보는 차원이 다른 분석, 핫다리 이영표입니다. 저와 함께 핫다리 이영표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 설기현 감독. 네, 안녕하십니까. 전 경남FC 감독 설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리그 현장에서 축구 중계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프로축구연맹에서 TSG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성입니다. 근데 왜 제목이 타이틀이 헛다리 영표인가요? 본인은 그 분석을 안 하시나요? 분석도 중요하지만 질문이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 설기현 감독은 뭐 이 전 세계 최고의 축구 라이센스 P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김재성 코치는 A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죄송한 저는 이제 C밖에 갖고 있지 못해서. 형님, 근데 저도 지금 P 라이센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P 라이센스의 그 효력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월드컵 해설할 때 보면 워낙 해설을 잘하시고 또 평가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또 감독을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길래 지금 딱 하면은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독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골대녀하고 볼런티어에서.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성적 왜 안 좋아요? 지금 최고의 성적, 지금 승률 지금 되게 좋은데. 아, 그렇습니까? 이제 매주 경기들을 분석하고 파헤쳐보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텐데, 두 분의 역할이 성패를 가름합니다. 항상 이영표 선수가 이 숟가락 얻는 걸 되게 잘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집에 내가 그 2002년 월드컵 때 골 넣었을 때 보면은 나보다 더 크게 사진이 지금 옆에 나와 있어. 그렇지. 집에 오신 손님들이 이영표 선수도 혹시 월드컵 때 골을 넣냐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 숟가락을 얻는 게 굉장히 주특기인 것 같아요. 숟가락이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설기현 선수 골 넣었을 때 옆에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나잖아. 그 약간 뒤에 있어요. 너무 앞에 있더라고. 근데 카메라에 가렸구나.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오케이. 도움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크로스 올려줬으니까 득점할 광대학교 수 다닐 있었고. 때부터 맨날 내가 데려가서 밥 사주고 뭐 엄청 했지 진짜. 근데 설기현의 축구의 삼촌이잖아. 자, 그러면 첫 경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대전과 전북의 경기, 전병관과 전진우 선수의 연속골로 2대0으로 완전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전을 제압을 했습니다. 자, 이 경기를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포획 감독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 전북 그 닭공에 맞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즌 처음부터 매 경기 실점하고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난 안양전 경기를 기점으로 이제 수비를 단단히 하고 실점하지 않는 어떤 경기 방식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제 2연승을 이제 만들어냈거든요. 저는 포획 감독님이 다양한 어떤 경험을 가지신 감독으로서 공격에서 수비로 이제 바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수비에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수비 강점에 대해서 설기현 감독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보면은 전진우 선수가 앞에서 수비하고 이제 김태환 선수가 뒤에서 커버하면서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박규현 선수가 이제 깊이 오버랩 나가게 되면은 전진우 선수가 따라가고, 상대 이제 윙포드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김태환 선수가 따라 거의 맨수비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전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사이드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이제 대전이 계속 그 공간을 이제 활용해서 플레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뒤로 돌리면서 활로를 찾는 어떤 플레이를 하는데, 지금 저기 반대쪽에 있는 전진우 선수, 그러니까 박규현 선수를 완전히 따라서 내려가가지고 마킹을 해주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지금 이제 이 화면상에서 보면은 전북의 수비의 형태가 지금 윙포드인 헤르난데스와 전진우까지 지금 내려옴으로써 지금 거의 8명의 수비, 거의 8백이에요. 1명, 2명, 3명, 4명, 5에서 7, 8명이 지금 일자로 서 있을 정도로 지금 전북의 이 윙포드,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이 지난 경기들보다 확실하게 달라졌고, 이러한 전북의 윙포드들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이 대전의 공격력을 막아내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 영상에서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에르난데스가 지금 수비 라인까지 내려가면서 적극적으로 수비를 했는데, 제가 이전에 지도자 생활을 했을 때 에르난데스 선수와 같은 팀에서 이제 선수와 지도자로 있었거든요. 저는 이 경기 보고 사실 놀랐어요. 수비 상황에서 상대 사이드 윙백 선수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수비하는 그런 장면들, 지금도 영상에서 보시면 위쪽에 머물지 않고 계속 백포와 그 미들 사이 그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 수비는
이번 시즌 전북에서만 저는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이런 부분도 신선하더라고요. 인천은 헤르난데스 선수를 역습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한 명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 위치까지 내려오게 되면 역습할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니까 상당히 위쪽에 전진 배치시키면서 수비 가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었는데 이 헤르난데스와 전지루 선수를 적극적으로 내려서 수비에 가담시킴으로써 일단은 실점하지 않는 것에 상당히 전술적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도 에르난데스를 경남에 있을 때 썼었거든요. 티아고, 윌리안, 에르난데스 이 세 명의 이제 외국인 선수를 이제 우리가 데리고 있었었는데 근데 티아고하고 윌리안을 포드를 시켰어요. 우리가 4-4-2 전술을 썼으니까. 근데 에르난데스를 왜 윙으로 시켰냐면은 공격적인 뭐 특징은 또 윌리안하고 다르게 또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이기도 한데 수비를 되게 잘했어요. 진짜 외국인 선수치고 수비를 굉장히 잘 해주고 요구하는 걸 되게 잘 이해하고 잘 따라줬던 그런 선수로 기억을 하는데 인천에서 어떻게 쓴 거지 도대체? 그러니까 인천에서도 나름 헤르난데스 선수를 그 역습의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로 되게 잘 사용을 했었고 포메이션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백스리였을 때는 그렇죠. 윙백이 뒤에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담이 덜했지만 네. 우리는 4-4였기 때문에 그렇죠. 윙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수비를 안 해줬을 때는 사이드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떤 포메이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또 한 가지 좀 좋게 봤던 게 뭐냐면 윙포워드 적극적으로 내려와서 수비를 이제 하는 건 좋은데 윙포워드들이 너무 이제 내려온다든가 혹은 이제 상대 윙포워드들이 우리 풀백들, 윙백들을 따라가게 되면 의도적으로 윙백들이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너무 깊이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걸 우리가 처리를 했을 때 우리가 수비를 하는 것은 실점을 안 하기 위해서 수비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뺏었을 때 역습으로 나가서 골을 넣는 경우도 엄청 많고 그런 장면들이 오히려 안 나올 수 있는데 전북이 이날 대전과의 경기에서는 저런 걸 굉장히 적절하게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득점 이제 장면도 보면은 여기서 물론 김진범 선수의 어떤 실수가 좀 있긴 했지만 이렇게 앞에 이제 있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뭐 물론 박기훈 선수가 좀 미리 예측해서 나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백포의 취약점이 저거거든요. 반대쪽 백이 좀 무리하게 올라갔다 싶으면 저런 식으로 얻어맞는 경우에 그것도 우리가 그래서 저거를 항상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공격력이 너무 상황이 잘 들어맞아서 이게 수비할 때는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또 공격할 때 저렇게 나가다 보니까 대전같이 지금 굉장히 지금 컨디션 좋은 팀을 정말 침몰시킬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전북의 양쪽의 헤르난데스와 전진우 선수, 포드까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는 것들이 상당히 전북이 좋아졌다라는 것과 함께 이 박진섭 선수의 이 전술적인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부터 대전이 잘했던 공격 패턴 중에 하나가 카운터 어택이죠. 울산과의 경기에서도 첫 번째 골에서 그런 쇼카운터의 공격이 나왔는데 사실 전북은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4-1-4-1의 전술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포 그 앞에 그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박진섭 선수를 그 앞에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카운터 어택에서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은 볼을 뺏은 이후에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한테 연결이 돼야지만 그 이후에 이제 2선에서 1선으로 나가는 그 공격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주민규 선수가 볼을 잡을 수 없게끔 그 위치에서 박진섭 선수가 굉장히 커버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대전이 잘할 수 있는 공격을 하나 일단 막아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대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경기가 펼쳐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대전이 볼을 뺏어내는 이후에 이 볼이 주민규 선수에게 향했을 때 대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공격 패턴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도 박진섭 선수가 그걸 인터셉트 해내면서 그 공격을 무력화시켰고요. 그리고 지금도 주민규 선수가 계속해서 미들 지역까지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박진섭 선수는 계속해서 주민규 선수를 따라다니면서 볼을 받지 못하게 지금 수비를 해주는 모습도 사실 여기에서 볼이 한 번만 풀리게 되면 반대쪽으로 아주 빠르게 또 공격이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박진섭 선수는 어떤 파울성을 가지지만 상대의 그 빠른 공격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파울 전술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전북에게도 여전히 조금 더 발전했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 바로 키 큰 콤파뇨 선수의 활용도 좀 아쉬워하는 그 목소리가 있어요. 저 친구의 특징은 딱 뚜렷하잖아요. 장신에 힘이 있고 헤딩이 이제 뛰어난 선수인데 지금 영상과 같이 볼을 뺏었다든가 이랬을 때 공간으로 주기보다는
저 선수의 어떤 몸에 붙여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진영 올라갔을 때 그런 어떤 크로스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콤파니 선수가 대주고도 엄청 빨리 들어가거든요. 이랬을 때 이 크로스 자체를 최대한 콤파니 선수에 맞춰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크로스가 있었더라면 득점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을 것이고, 콤파니 선수가 워낙 뛰어나다는 것은 상대 수비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 마크를 하게 되거든요. 때로는 이 지역 수비를 하다가도 크로스 상담이 되면은 센터백 하나가 전담으로 붙어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상황이 이제 나오는데, 그랬을 때 콤파니 선수가 움직이는 그 공간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공간이 비어 있어서 그 틈을 좀 노리는 이 선수들이 주위에 있는 공격수들이 같이 해줬더라면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지만 전북은 콤파뇨를 통해서 상대에게 부담감을 주고 더욱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반면에 이제 대전은 사실은 경기 중간중간에 자신들이 올 시즌 보여줬던 그런 어떤 전술적인 준비가 전북을 상대로는 통하지 않았다. 혹은 준비한 전술적인 움직임이 이 전북전에서는 선수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라고 의심될 만한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 장면인데요. 들어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강윤성 선수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전보다 이 마지막 경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후방 빌드업하는 상황에서의 그 선수들의 포지셔닝이었거든요. 대전이 후방 빌드업 했을 때는 3백을 만들어 놓고 투미드를 놓고 앞쪽에 5명의 이제 공격수를 놓고 빌드업을 하는 부분들을 이전 경기장에서는 되게 많이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 경기 때는 그 강윤선 선수가 조금 더 사이드 쪽으로 벌려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반대쪽에 있는 강윤성 선수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죠? 지금처럼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또 하창래 선수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주는 그 움직임도 저는 중요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하창래 선수가 볼을 잡고, 지금 이 경기장을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하창래 선수가 저쪽 강윤선 선수보다는 이쪽 임종훈 선수에게 볼이 연결됐으면 이쪽에 한 명의 프리맨 선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패스 선택이 안 되다 보니까 저쪽으로 강윤선 선수에게 패스가 나갔을 때는 계속해서 1대1 마크를 당하면서 결국 볼을 뺏기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숫자적인 우위를 못 가져가면서 답답한 경기를 했던 대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백이 아니라 약간 오른쪽에 있는 윙백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3백 형태를 만들어주고 왼쪽에 박규현 선수가 조금 더 전진하면서 그런 어떤 준비된 전술을 활용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것이 실제로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는 그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적으로 황선홍 감독이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선수들에게 어떤 콜을 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줬는데, 이런 장면들이 대전과 전북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감독을 이제 해보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를 보면서 그 중간에 혹은 하프타임 때 어떤 변화를 줬을 때 선수들이 그거를 안 해주면은 그걸로 인해서 경기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황 감독님 저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보다 더 정말 크게 화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경기가 그냥 아예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이해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전북이 아주 적극적으로 수비에 이 전술적인 어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전에게도 상당히 좋았던 패턴 플레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전방 압박, 그 다음에 공수 전환 시 빠른 수비 전환으로 볼을 탈찬 후에 역습 나와서 골 넣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시즌 처음부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장면으로 골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전북이 빌드업 할 때 저 앞에 있는 이제 공격수들이 저렇게 강하게 압박을 해서 이제 이런 걸 뺏어냈을 때 찬스를 만들고 또 골도 만들어내고 또 찬스 만들면 상대가 굉장히 이제 흔들고 이러면서 경기를 승리를 가져오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비슷한 패턴의 플레이를 했지만 주중에 이제 울산과의 경기를 해서 그런지 그렇게 되게 파괴적이고 막 저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대전은 상대가 빌드업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숫자를 앞쪽에 두고 그쪽에서 볼을 뺐다 보니까 골과의 거리가 되게 가까워지고 거기서 이제 득점을 많이 냈었는데, 그런 패턴이 대전이 잘하는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재성 이제 우리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재성? 이재성 좀 갑자기 보고 싶다. 뭐지? 오케이. 좀 전에 우리 그 김재성 이제 위원이 얘기했듯이 대전의 어떤 이제 이런 장면의 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시즌에. 근데 이런 장면들이 사실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나오질 않았죠.
공격을 하다가 뺏겼을 때 여기 공수 전환을 빠르게 하면서 이랬을 때 앞에 이제 기동력 좋고 빠른 선수들이 저 신상훈 선수라든가 혹은 뭐 정재희 선수라든가 뭐 이런 어떤 공격수들 이런 선수들이 빠져나오는 어떤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런 장점은 확실히 대전이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어떤 밀집 수비라든가 맨투맨 수비 굉장히 중요한 것은 FC 서울이 다음 경기인데 FC 서울이 윙포워드들이 풀백을 따라가면서 식스백을 만들거든요. 오히려 전북보다 더 타이트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김기동 감독이 수비에 굉장히 제가 볼 때 진심이신 것 같아서 수비를 적극적으로 안 하면은 기회를 안 줄 정도로 수비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윙포워드들이 이제 따라 내려가는 더 심한 어떤 경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옵션도 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보여줬던 이 수비 전술이 앞으로 다음 경기인 서울에게는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고 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실제로 승점을 쌓아올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북과 대전과의 경기에서 가장 아주 결정적인 장면 혹은 요인 하나를 꼽는다면 그 박진섭 선수의 그 포지셔닝 하나를 그 투 센터백 그 앞에다 놓았다라는 게 저는 이게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주민규 선수에게 볼을 연결시키고 양쪽에 빠른 선수를 활용해서 카운터 어택, 공격을 빠르게 나가는 부분인데 그 박진섭 선수의 위치 하나 때문에 일단 그 공격 옵션이 일단 제한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양쪽에 하프 스페이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전의 공격을 이 박진섭 선수가 양쪽으로 움직이면서 또 그 위치까지도 선점을 했기 때문에 전북이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을 아주 높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얘기해가지고 뭐 얘기 먼저 하려면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승우 선수가 약간 포획 감독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공교롭게도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서 4경기 동안 단 1분도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감독과 선수의 대립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전혀 그런 어떤 행동을 안 했잖아요. 나는 순종파였지. 이 결이 좀 다른데. 가끔 하지 않았나? 설경 감독은 가끔 유럽에서 좀 했잖아. 유럽에서 좀 했죠. 했는데 유럽 감독님은 그래도 뭐 그다음 훈련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다음 경기를 내보내 주는데 왜 한국 팬들 나를 욕하는 거야? 왜? 나만 욕을 엄청 먹어서 저런 동방예의지국에서 저런 어떤 감독님은 아무 신경을 안 쓰는데 그다음에 열심히 막 하고 하니까 좋다고 그래서 또 그다음 경기 또 나가고 그랬는데 감독님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감독님들은 뭐 저거를 이해해주고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제 넘어가고 혹은 또 뭐 히딩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했다가 택도 없을 것 같고 선수가 영리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경기, 4경기 동안 전혀 못 나온다는 것은 포획 감독이 뭔가 본보기로 좀 선수에게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포획 감독이 지금 한국에 와서 본인이 이제 팀의 문화를 지금 정착해 나가고 있는 그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포획 감독이 좀 강하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나 다른 선수 쓸 수도 있어. 좀 이러한 어떤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설경 감독 그 감독 시절에 저렇게 좀 반기를 든 사람이 없었나요? 있었죠. 그때 충분히. 어떻게 해? 그때 너그러이 딱 품었나요? 아니면은 난 뭐 선수 내가 뭐 그렇게 했지만 감독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 선수 때는 챌린지를 했지만 감독이 돼서 나한테 챌린지하는 선수는 나는 견디기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선수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도 뭐 선수하면서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훈련장 나왔을 때 태도, 경기장 들어갔을 때 태도가 어떠냐.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격적으로 포획 감독은 상당히 재미있고 열정이 있고 약간 다혈질이긴 하지만 되게 금방 화가 났다가 또 금방 화가 풀어지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장에서 보여주면 뭐 경기장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둘이 잘 알아요? 토트넘에 있을 때 선수하고 코치였으니까 형이 추천했어요? 네? 형이 추천했어요? 내가 이거 무슨 상황했다고 내가 추천을 해? 옛날에 거기 어디 저 팀의 그 외곽감독 추천했다고 그냥 폭망한 적이 있었잖아. 내가? 이랜드 너 같이 했잖아. 좀 같이 했죠. 있었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괜찮아. 성적 좋아. 야, 최고 성적이야. 최고 성적이었죠. 작년까지 최고 성적이었어. 근데 너무 빨리 팀 감독을 내보냈으니까. 장윤철. 그 캐나다에서 최고 명작이라고 그냥 명장 그냥 막 쓰는 것 같아 보니까. 괜찮아. 아까 명작이라고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너한테도 명장이라는 단어 썼냐? 내가 나도 모르게. 아니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명장이 집에서 놀고 있니? 아, 명장이지 설비야. 자, 7라운드를 마친 현재 순위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뭐 대전이라든가 김천, 서울, 전북, 울산이 일단은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수원 FC가 10위로 처질 거라는 예상을 한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 지금 작년에 2위를 했던 강원 그리고 수원 FC가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으면서 최근에 뭐 3연패, 4연패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현재 K리그 7라운드의 순위권 표입니다. 자, 이번 주 경기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경기가 있다면 서울에 또 비슷한 패턴의 수비를 이제 하게 된다면 대전이 이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인가 되게 궁금하고 강원이 최근에 3연패죠. 3연패를 하고 있고 또 득점을 많이 못 만들고 있는데 과연 또 광주는 반대로 득점 하나를 만들어내면 그걸 끝까지 지켜내면서 지금 승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강원이 광주에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핫다리 영표 첫 녹화였는데 오늘 좀 어땠어요? 이거 난 시작하기 전에 약간 헛다리 했는데 이게 보니까 헛다리 아니에요. 핫다리입니다. 하고 나서 핫다리. 보니까 핫다리네. 예, 핫다리예요. 그래서 헛 아닙니다. 핫입니다. 핫. 초반에 뭐 날카로운 질문을 이렇게 던진다고 했는데 분석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난 정리만 해줬습니다. 정리. 아니 말 욕심 너무 많아요 보면. 두 분이 하신 거를 정리만. 그 감독은 말로 한다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팀이. 엄청 어려워요. 그걸 좀 알고 좀 해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C 라이센스니까 이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원이 다른 분석 핫다리 영표. 다음 주엔 더 정확하고 독한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